네, 오늘의 시사평론가죠. 네,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북 해커 1조 4천억 원 탈취 공개 수배입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북한 해커 3명을 재판에 넘기고 공개 수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은 이들이 미화 13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또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기소된 이 해커들의 실명도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본명인지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네. 일단 이들은 각각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또 소속이 매우 놀라운데요. 이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APT38 여기 소속의 해커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 은행과 기업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상당을 탈취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해킹을 통해 얻은 돈을 이제 핵무기 개발 그리고 정권 유지에 사용했다는 게 이번 공소장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리 놀랄 게 아닌 게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이제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이제 연례 보고서를 이제는 발행을 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북한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킹으로 얻은 범죄 수익만 3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30억 원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이 돈은 모두 이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결국 이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 북한이 소위 해커 부대를 통해 이제 통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존 덴머스 미 국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 북한을 가리켜서 이제 총 대신 키보드를 사용해서 현금 더미가 아닌 암호화폐를 터는 세계적 은행 강도다라면서 이제는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도 되게 뭐 상당한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을 텐데 북한의 해킹 수준이 그러면 뭐 상당하다고 보면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아무리 최첨단 보안 기술을 동원해도 해킹을 완전히 막기가 또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 어떤 방법이 많이 사용되냐?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인데요. 예. 회사 내부 직원에게 이제는 악성 코드나 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이메일을 보내 이걸 회사 안 전산망에 퍼뜨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고전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예. 이게 또 가장 효과적인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해킹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예 정부기관 차원에서 이제 전문적인 해커들을 육성해서 또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가 발행한 이제 2020 국방 백서에 따르면 현재 6,800명 정도의 사이버 전사, 그러니까 해커 그룹을 북한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700명 정도는 이제 전문 해커고요. 나머지 5,100명은 이제는 지원 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미국의 방산업체와 또 온라인 카지노는 물론 또 지난 2014년에는 북한 최고 권력자 암살을 다룬 영화죠. 그 인터뷰의 제작사인 이 소니 픽처스까지 해킹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미 해킹의 위험지대 아닙니까? 예, 그뿐 아니라 이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 기업 그리고 항공 우주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이제 정보를 훔쳐가는 소위 스피어 피싱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각한데요. 최근 국정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국가나 공공 분야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격 수법은요. 해킹 메일 유포가 이제 84% 정도 되고요. 왜 그 해킹의 목적이 뭐냐? 정보 절취가 이제 80%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북한에 의해 그리고 그 정보 절취를 위한 이제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이 대다수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요. 북한 해킹 그룹인 이제 김숙희라는 해킹 그룹이 예.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공사를 해킹했고요. 또 2019년에는 통일부와 경찰청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이제 피싱 공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그 코로나19 백신과 또 치료제의 원천 기술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센트리온이나 신풍제약 같은 우리나라 제약사는 물론이고요. 또 화이자 같은 외국 제약사까지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 해킹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를 미국의 모략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그런데 이미 뭐 유엔은 물론이고요.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북한의 해킹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그 혐의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 새로 취임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대북 정책을 검토할 때 북한의 악의적인 해킹 관행도 함께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북한이 이런 압박으로 이제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음, 특히 북한이 해킹할 때 이제는 수익으로 거의 가져간 게 거의 암호화폐가 많은데요. 일단 암호화폐의 경우에는요, 일단 해킹해서 빼오기만 하면 자금 추적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발각의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이런 걸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고요. 예. 그보다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이야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대응해서 대부분 선제적으로 이 해킹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단 한 번 해킹되면은 정말 그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도 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전쟁이 다른 형식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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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것도 곧 어떻게 보면 사이버전이죠. 예, 예, 사이버 전쟁이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입니다. 음, 그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죠. 바로 자립형 사립고, 즉 자사고 폐지인데 그 어제인 18일 그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 사실 이번 판결은 이미 예상이 된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제 법원이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당시에는 부산 해운대구가 이제는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산 해운대구의 손을 이제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이미 예, 선례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다. 이미 2019년 8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요 5년마다 시행하는 이제 재지정 평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세화고와 배재고 이제 두 학교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다라고 해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2019년에 있었는데요. 이 평가 기준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5년간의 이제 학교 운영 내역이나 이런 걸 이제 5년치의 내역을 가지고 이제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평가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이제 평가 지표와 기준을 이제 상당수 학교 측에 이제 불리하도록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소급해서 평가를 진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제도라고 해서요. 어떤 평가를 할 때에는 그 기준을 이제 평가 기준 전에 미리 공표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걸 위반해서 평가 막판에 기준을 바꾼 다음에 이걸로 5년치를 평가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제는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그래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그 이번 판결을 두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면서 그 항소할 뜻을 이제 밝혔으니까 계속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일단 뭐 교육청 항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교육청이 항소한다 해도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번 판결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법에서 보면은 이게 불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건 대부분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나오는데요. 네. 이번 사안도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자사고가 폐지된다 그래서 뭐 공교육이 정상화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요. 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 8월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학교가 총 8개입니다. 서울에서만. 예. 그중 세화고, 배재고 두 학교가 이번에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건데요. 나머지 6개 학교도 이미 재판을 마쳤고요. 곧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판결과 비슷하게 결국 학교가 승소하는 걸로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의 이번 그 판결로 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린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교육의 다양성과 또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제 자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정부가 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교육 평등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교육부 역시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이제는 예정대로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이번 판결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바꾸진 못할 것 같고요. 그 영향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정한 자사고의 데드라인이 이제 2025년이니까 자사고의 최종 운명은 다음 정권이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또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